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의 안과 윤진숙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안성형 섹션의 섹션 치프를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검내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천성으로 안검내반으로 병원에 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 가면 이 안검내반은 거의 보기 힘든 질환인데요. 안검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눈꺼풀 가장자리에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속눈썹이 각막과 접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눈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트라코마, 어떤 외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늘어지면서 생기는 안검내반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릴 때 발생하는 선천성인 안검내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행히 눈썹이 어른과는 달리 좀 얇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아서 눈썹이 찌른다고 해도 아주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그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고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계속 눈을 비비고 햇빛을 잘 보지를 못하고 눈부셔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개인 병원에 가보면 이제 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으니 큰 병원에 가봐라, 수술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이 선천성 안검내반은 주로 아래 눈꺼풀, 특히 이 안쪽에 잘 생깁니다. 어떤 아이들한테 생기냐면 이 눈이 좀 두툼하고 피부하고 근육량이 많다 보니 안으로 좀 말리는 경우가 많고, 좀 콧대가 좀 낮으면서 눈 사이가 먼 몽고주름이 좀 강한 친구들한테서 조금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고에도 그런 보고가 있지만 살이 많이 찌면 눈썹이 말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마다 이 눈썹이 계속 각막을 에 닿아서 상처를 입히고 비비니까 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각막에 상처가 나면 그걸로 정말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닿지 않고 안약 넣고 연고 넣고 그러면 한 2, 3일 자고 일어나면 원래 각막 상처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각막 혼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혼탁이 되다 보면 각막 난시가 생겨서 나중에는 안경 도수가 두꺼워지고 시력의 질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력 장애까지 오기 전에 아주 심한 경우라면은 이제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수술은 한 2살, 3살 이후에 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살 돌 전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이제 팽팽하고 피부가 막 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심하거든요. 그때 안검내반이 심한 애들은. 근데 이제 크면서 얼굴살이 이제 좀 볼살이 빠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내려오고 콧대도 쓰고 하면서 좀 나오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아이한테는 좀 주는 거죠. 그래서 한 2, 3살 될 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이게 호전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수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호전이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면 그 이후까지도 기다립니다. 5살, 6살 이렇게 기다려보고 학교 갈 때가 다 됐는데도 눈썹이 계속 찌른다. 각막의 상처가 이게 영구적으로 만성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엔 저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책을 볼 일이 많잖아요. 책을 볼 때 이제 아래로 보니까 눈썹이 더 많이 찌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수술을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안검내반의 수술 방법은 이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눈썹 바로 밑으로 절개를 해서 이 불룩한 피부와 근육을 절제를 해주고, 이제 쐐기 모양으로 절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말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로 약간 로테이션 수처를 넣어가지고 눈꺼풀이 약간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수술을 해줍니다. 보통 실은 이제 녹지 않는 실로 하는 병원도 있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안에 녹는 레피드 이제 옵서버블 수처로 이제 수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을 제가 이제 조금 협조가 되는 애들 같으면 일주일째 왔을 때 조금 풀어줍니다. 끊어주고, 그렇게 해서 실이 저절로 조금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깨끗한 면봉에 그 타리비드 저희 처방한 연고를 묻혀가지고 빡빡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이 묻어 나오면서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대개는 한 2주 정도면 실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째 제가 아이를 보면은 거의 이제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째 한번 보고 저 같으면은 이제 한 달 후에 봐서 이제 실밥이 다 없는 거 확인을 합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켈로이드 체질인 애들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꺼풀은 원래 켈로이드가 잘 생기진 않습니다. 연하게 얇고. 근데 간혹 켈로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부가 이제 상처가 이제 실 자국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국소 주사를 좀 해주면 빨리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검내반 아래에도 생길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현미경을 보면 위에 눈꺼풀도 쌍꺼풀이 없는 눈, 좀 두툼한 눈에서 눈썹이 안으로 말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데, 이제 애들인 경우는 절개는 잘 안 하고요. 이제 매몰법으로 녹지 않는 실로 한 3군데 정도 찝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쌍꺼풀이 생기면서 눈썹이 안 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각막난시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눈매도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또 미용적인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만 하기도 하고 위아래를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가끔 눈 사이가 너무 멀어서 눈 구석 주름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이 안검내반 안쪽까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름이 너무 강하다 보면 아래를 수술하고 났을 때 이렇게 또 깊은 주름이 없던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앞트임을 같이 재배치 리드레이핑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눈 앞에 눈구석 성형술, 앞트임 수술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미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 수술은 아닌 점이 좀 한계입니다만, 꼭 부모님 원하시거나 이제 미용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안검내반 수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수술이 필요한가, 그 시기를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해주는 게 좋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가 비비면은 또 풀리거나 잘못될 수 있지 않냐는 굉장히 걱정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인 경우에는 이제 투명한 안대를 해드려요. 그래서 잘 때 나도 모르게 비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투명한 안대를 씌워서 얘가 손으로 비비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안약 또 한 가지 처방을 해드리고 또 연고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생제 먹는 약, 또 이제 소염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관리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한 일주일 정도는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안검내반뿐 아니라 이게 소아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전신마취를 해서 이렇게 수술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안검내반 수술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또 수술 자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전신마취도 아주 깊게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는 거. 저희 병원은 이제 원데이 서저리 시스템이 있어서 그날 수술하고 집에 또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신마취이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윤진숙, 저와 고재상 교수가 이 안검내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검내반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0에 한 2-3명 정도로 빈도는 적지만, 재발이 되는 경우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심해서 좀 자주 비볐다든지 좀 습관적으로 비비면서 어떤 기계적 자극에서 다시 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눈 사이가 좀 특히 먼 경우에도 이게 이제 눌리는 힘에 의해서 이 안쪽이 다시 닿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술 직후에는 좋았는데 다시 재발하게 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닿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조금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각막을 자극하는 게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시 재수술을 하면 되고요. 재수술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다시 전신마취 하에 같은 부위의 절개선을 통해서 피부랑 근육을 좀 제거하고 다시 조금 회전할 수 있는 봉합을 하게 되면 눈썹이 다시 잘 안지르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모난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검내반하고는 좀 다른데요. 안검내반은 피부랑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안으로 전체적으로 말리는 거지만 이 천모난생이라는 거는 눈꺼풀 테두리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눈썹의 방향이 안으로 꼬부라져 있는 걸 천모난생, 트리키아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모난생인 경우는 일반적인 안검내반 그 절개에서 잘라내는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모낭을 하나하나 다 지혈을 해서 이 모낭에서 눈썹이 안 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래 눈썹은 눈썹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썹이 없어도 크게 사실 티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눈썹이 찌르는 것보다는 그 눈썹이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천모난생인 경우는 하나하나 지혈을 해서 일렉트로라이시스라는 치료를 통해서 눈썹이 아예 안 나게 합니다. 그럼 그거는 한 번으로 되느냐? 사실 한 번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모낭이 워낙 잘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지혈을 해도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하면 거의 그 천모난생 해결이 되지만 그때마다 전신마취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천모난생인 경우가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어릴 때 생기면. 그렇지만 다행히 소아에서 천모난생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안검, 안검내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되거나 천모난생만 있을 경우에 일단 전기 수작술을 이번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 지혈하는 지혈이 아니죠. 그 모낭을 지지는 수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두 개 난다 그러면 다시 그거는 이제 외래에서 좀 뽑아준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는 있고 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다시 수술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햇빛을 잘 보지 못하고 자꾸 찡그리고 비비고 가끔 눈물도 흘리면서 충혈이 된다. 그럴 때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눈썹이 밑에 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두꺼운 두툼한 눈썹이 안으로 말리면서 눈썹이 눈을 찌르는지 한번 육안으로도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실 때는 가까운 안과에 가서 꼭 확인하고 수술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